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의.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시험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윤정 씨와 제가 뉴스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뉴스를 하면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워딩 중,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지긋지긋한 폭염. 예, 주로 더위에 관련된 단어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초절정의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은정 아나운서는 밤잠 잘 자고 있어요? 요즘? 아니요. 저는 진짜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등에 땀이 나서 그 중간에 일어났거든요. 목도 더 잠겼네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몇 번이나 샤워를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처럼 이렇게 열대야 때문에 신체 리듬이 깨져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잠을 자면은 거의 시체 수준에 깨워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한 2주간 자다가 두세 번 깨는 거는 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기가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오롯이 집중만 해도 모자를 판에 더위 때문에 신체 리듬이 깨진 그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은정 아나운서가 더위 피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네,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네. 자기 전에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 샤워가 좋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웃옷을 벗고 자는 것보다는 옷을 입고 자는 게 수면에 네. 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에는 찬물 샤워나 옷을 벗고 자는 옷을 벗고 예. 벗고 자는 게 시원할 것 같지만 적당한 그 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찬물 샤워해봤자 그때뿐이잖아요. 네. 너무 덥지만 이 더위에 우리 신체가 적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좀 참고 미지근한 물 샤워 그리고 옷을 입고 자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여러분들의 계속 6주차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정보를 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더운데 바쁘시다고요? 바쁘죠.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던데요. 그래요. 네. 그 충이란 단어 아세요? 이은정 아나운서? 충. 뭐 쇼미충. 아, 저희 기적충. 기적충. 기적- 네, 저희 여름날에 아닌데. 기적을 보시는 분들이 허언은 아닌 거죠? 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학생한테 왜 CJ 편을 다루는데 외식 쪽을 안 해주냐. 자기가 푸드비를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 방송을 굉장히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회신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방송을.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다뤄달라고.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은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임성환 강사님? 네, 방송에서 민망합니까? 이게 이게 좀 공채가 좀 앞당겨졌으면 제가 여름 맞이해서 이게 다이어트가 좀 됐을 텐데 네, 막상 이제 여름 다 지나가니까 살이 좀 빠졌네요. 어디 정글에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네. 스팸 들어온 느낌이네. 네. 네, 두 분 다 모두 정말 힘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채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정말 꿀팁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임송아 강사님께서 CJ그룹 온라인 채용 지원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CJ 온라인 지원서는 이 다른 기업들이랑은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채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지원을 해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CJ에서는 맨 처음부터 관심 회사, 그리고 관심 직무를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선택으로 총 3개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을 좀 제시해드리자면 본인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다면 한 계열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유사한 비슷한 계열사로 뭐 2가지 정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옷쇼핑과 올리브영 같은 유통사 또는 뭐 재단과 푸드빌 같은 그런 외식 사업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너무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본인이 이런 계통을 원한다는 이미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CJ는 또 공채를 넘어서 이제 계열사 간의 채용이 또 활발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재당 지원했던 뭐 마케팅 지원자가 뭐 올리브영 MD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열사 간의 채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선택하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회사와 관심 직무를 선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에 CJ는 중요한 점이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데들은 계속 사진이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2C로 일하는 것들이 많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미지를 좀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적 사항들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뭐 부모님과 뭐 같이 사는지의 동거 여부 등등을 간단하게 묻고 나서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 본인의 이제 학적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지원과 CJ는 그리고 또 전문학사가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학사의 경우는 계열사별로 수시로 채용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채에선 학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험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자기소개서에서 잘 녹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사항까지 모두 입력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이 나옵니다. CJ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듯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두셔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CJ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CJ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미리미리 자소서 작성해 놓으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CJ 공채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에 이제 벌써 저희가 이제 6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CJ 그룹 공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샅샅이 저희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뭐 CJ 그룹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이죠.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J 그룹의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룹 중에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합격 전략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자, 민혁 쌤, 네. ENM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밖에도 어떤 계열사들이 또 있나요? 사실은 다양하진 않아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거의 ENM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규모가 사실 미디어 쪽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ENM이 있고 이제 그 다음이 영화관, 이제 CGV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 네. 이제 좀 극소수 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헬로비전이 있기는 한데 예. 이번 상반기에 그 SK텔레콤과의 그 합병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지금 기각이 되는 상태죠. 지금 네. 그 소송에 들어가서 합병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은 ENM과 CGV다. 그리고 참고로 옷쇼핑이 있긴 한데 여기는 유통입니다. 유통. 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좀 명확하게 ENM하고 옷쇼핑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PD 직무 같은 경우에 그 ENM PD도 있고요. 옷쇼핑 PD도 있는데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ENM PD 직무에 이제 응시를 하신다. 그러면 뭐 그 뭡니까? 그 저 나영석 PD가 만든 게 뭐였죠? 삼시세끼라든지 또는 뭐 신서유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만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실제로 ENM 때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옷쇼핑은 만약 내가 PD 직무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 뭐 저녁 시간대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하나를 한번 정해보고 유난 이슈. 그렇죠. 예,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 유난히 쇼를 안 해요. 동지연, 유난히, 뭐 정쇼 이렇게. 동지훈 그분이 다 유명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분 그러니까요. 쇼호스트 분. 홈쇼핑 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김승재 아나운서 정도 되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또 네. 홈쇼핑 PD 직무에 또 응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PD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업종의 PD까지도 좀 알아야 된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좀 까다롭죠. 네. 그렇다면 이 ENM과 CGV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이제 그 저한테 작가님이 적어주신 거는 네. 그 직원 수로 적어주셨어요. 네. ENM은 종사자가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CGV는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매출 규모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까지 한번 알아보니까 그 ENM 같은 경우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연매출이요? 연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CGV가
1조가 좀 안 돼요. 한 8천억? 이윤정 아나운서 생각에 이게 좀 어떻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한 E&M 1조 남짓 매출 규모. 큰 거 아닌가요? 1조면은? 크다. 네,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 매출이 한 60조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제조회사에 비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매출 규모라는 거는 이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어디서 이게 수입원을 갖다가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좀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아무래도 크죠. 그 CJ E&M이라든지 CGV 같은 회사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베이스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뭐 문화를 만든다, 글로벌 회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CJ가 또 20대가 좋아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높은 계열사로도 아까 알고 방송 있는데요. 전에도 정말 좋아한대요, CJ를. 그럴까요? 좋아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 그죠. 아, 구직자분들이 저는 네. 뭐 그 개인적으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그 친숙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CJ와 SK 정도가 있거든요. 네. SK는 이제 통신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친숙함 때문에 지원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소비자로서의 어떤 성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직원이 된다면 어떤 거를 만들어낼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고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친숙함으로는 지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영상에도 삼시세끼 이제 저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저런 걸 보면 너무 친숙한 거예요. 내가 저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할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일선에서도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은 어줍잖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시경 콘서트에 뭐 무슨 스텝 요원으로 참여를 했다. 또는 뭐 지산 락 페스티벌에 뭐 무대 장치 설비 뭐 요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M에 뭐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런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지금 나오는 저런 마마 행사 그렇죠. 이런 무대 공연 디자인 이 정도 근무를 하려면 단순히 그냥 경험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어떻게 보면 기획도 해보는 그런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다시 경쟁이 이게- 치열하죠. 예, 상당히. 소비자나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해외대 분들 중에 정말 막연한 해외대 이제 뭐 미국 뭐 아, 미시간대라든지 예. 뭐 우클라 네, 뭐 UCL라든지 예. 또는 뭐 어디죠? 저기 북경대? 북경대도 북경이나 있고, 뭐 이런 좀 린민대 뭐 음. 이런 중국 쪽에서 또 뭐 절강대 이런 데도 있어요. 절강대에서 아, 알죠. 이런 예. 절강대 알아요? 예, 아는 동생이 나왔습니다. 절강대 야, 나와서. 진짜? 근데 굉장히 수제예요, 그 친구. 그래서 그러니까 나 절강대가 나 이름이 국내 굉장히 대학인 줄 알았어. 어감이 절강. 좀 이상해서 그랬는데 절강대? 좋은 학교라고. 절강대 하더라고요. 몰라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안 들어봤어요. 절도가 생각이 나고 좀 뭔가 느낌이 네. 크게 좋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수한 인재들이 저는 자기가 정말 자기 성향에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해외에서 저런 그 어떤 공연의 스텝으로 참여를 했다라든지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이 좀 그렇죠. 요구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J E&M과 CGV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민혁 쌤이 취준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알려주실 겁니다. 네, 먼저 예. 첫 번째는요. CJ E&M에 관련된 건데요. 네네. CJ E&M은 수평적 문화, 자유로운 문화다.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그 왜 건가요? 퇴사자분하고 네, 했었죠. 전화했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그렇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오는 아니고. 막연하게 해봅니다. 저는 이 대본에는 지금 세모로 돼 있잖아요. X입니다. 이거 X. X입니다. 네, 지금 고쳐서 나오네요. 이게 X예요. 이게 E&M이 그 회사의 그 이름 자체가 엔터 쪽인 E&M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외국 회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그러니까 푸드빌 이러면 또 영어 이름이라 또 CGV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다이나믹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대주의적 발상들. 예. 아, 사대주의요. 그러니까 뭐 말이 그렇다는 건데 네. 뭔가 굉장히 좀 미국 문화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딱딱하지 뭐냐면은 않은, 그럼요. 그렇죠? 진짜 그 수평적인 문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구글이나 아마존 쪽에 가셔야죠. 또는 애플이라든지 그런 회사가 아닌 이베이 뭐 이런 데요. 이베이 예,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도 사실 이베이 코리아라 네. 역삼동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거기 있거든요. 있습니까? 네, 거기 예. 있는데 이 회사도 사실 굉장히 좀 군대 문화가 남아 있는 회사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지인분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그 방송의 조연출 분이었습니다. 네네. 네, 김도연 PD야. 김도현 네, 지금 지승환 PD하고 저기예요. 같은. 지금 자기 친구라고 지금 이 얘기할 줄 몰랐을 거예요. 예. 이분이 ENM PD 직무 정규직 전환 인턴으로 8주 과정을 했어요. 이술했고. 그래서 이제 지승환 PD랑 이제 저랑 몇몇 지인들은 됐다. 합격할 거다. 할 거다. 심지어 또 학교도 고려됩니다. 좋네요. 학교도 좋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거의 된 거라고 인물도 생각했는데 괜찮습니까? 인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물 아니에요. 안 됐어요. 전환이.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연어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페인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PD 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이 끝나면 그냥 퇴근했대요. 또는 이제 야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반응하고 있을 걸 인이어로. 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엔 자기 맞아요. 성향상 안 맞은 거예요. 그 ENM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죠. 아 ENM은 역시 소위 말하는 그런 보수적이고 군대 문화라는 게 선후배에 대한 그 깍듯함이 분명 남아 있고요. 아마 이 방송 쪽이 좀 저는 뭐 종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군기라는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군기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끼리 없는데요? 그런 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말을 자른 잠깐만요. 지금 어떻습니까? 없는데요? 윤정아나운서. 네. 근데 군인 그런 어떤 질서. 아 근데 지금 진짜 군인적인 그런 문화는 없는 것 제가 같아요. 뭐 자주 네. 밥도 사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계속 방송하면서 자르시네. 아니 이 팩트인데요. 방송 관련돼서는 이제 뭐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그 친구들 다른 방송국에 타 친구들 어떠십니까? 말 들어보면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예. 아. 들어가고 나면 이제 좀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게, 네. 그게 또 안 좋게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적 문화는 아니다라는 걸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아니라고 거네요, 보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ENM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2011년도에 그 CJ 미디어랑 온미디어, CJ 인터넷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합병이 돼서 좀 이렇게 몸집을 키우려는 단계죠. 지금 5년밖에 되지를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세하게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느낌이에요. 미국이 처음에 이제 그 각 주들이 이렇게 합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됐듯이 아직은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기에는 예. 좀 부족한 회사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질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조직 문화니까 괜히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인데 해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ENM의 어떤 자율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기 또 면접 복장이 정장이에요. CJ는 특이하게 우리가 그때 임성환 선생님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복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CJ는 아직까지도 정장 착용이라고 면접 안내 사항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괜히 또 그 좀 튀겠다고 뭐 면바지 입고 또 이런 너무 잘못된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면 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니까 근데 방송국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양팀도 있고 예능팀도 있고 분위기별로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 각각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민혁 선생님께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아요.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이 총 4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이제 인원을 많이 뽑고 있는 방송 사업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영화들 흥행하고 있는 영화 사업 부분, 그다음에 또 저하고 김승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사업 부분. 그렇죠. 그다음 기타 이제 아까 나왔던 마마 행사처럼 뭐 공연 사업 부분 이렇게 각각이 나뉘는데 뭐 투자, 배급, 뭐 글로벌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그 부문별로 하는 일들의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PD 직무다 또는 무대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네. 콕 집어서 방송 사업 부분의 PD다. 예. 또는 뭐 영화 사업 부분의 뭐 무대 연출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지원한 사업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각 사업별로 규모를 알아야 맞아요. 큰 규모니까 많이 뽑을 것이고 규모가 그렇죠. 작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뽑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문별로 규모도 좀 알려주시죠. 이게 그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공연 사업 부분이 가장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제일 있고요. 작고요. 네, 네. 그 보니까 16명밖에 되지가 않네요. 뽑는 네. 게요? 네, 아니 그 직원분들의 규모가? 인원이 지금 현재? 규모가 이게 20명이 되지가 채 않기 그러면 때문에 대부분 다 외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방송 사업 쪽. 뭐 네. 여러 가지 케이블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TO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방송 사업 쪽이 많이 뽑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아니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송 분야 종사자라면 아마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네. CJ E&M은 야근이 잦다. 잤다지 뭐. 이게 뭐 진실이 맞죠?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니었으면 잠을 좋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방송 사업 부분은 사실 두 분이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녹화를 하고 언제까지 편집을 완료를 해서 지금 격하게 지승환 PD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겁니다. 네, 언제까지 딱 마감을 하고 이제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갈 수 근데 있는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아니죠. 네. 예전에 그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 이제 프로듀서? 방송국에서 101?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 같은 거 왜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편집할 때 네. 편집할 때 그런 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도 채널은 좀 생각이 다르지만 뭐 야근이 잘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직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야근의 정도가 제가 볼 땐 가장 심한 분야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E&M 방송 쪽이랑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사실. 어디입니까? 광고 회사. 광고회사. 네, 현대 이노션이라 그래서 아하. 네, 현대 자동차의 광고를 만드는 회사. 그럼 그쪽도- 광고 업계들도 오. 굉장히 야근이 잦고요. 야근이 사실은 철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야근이라는 게 우리가 뭐 밤 10시, 11시에 가는 회사 정도면 제가 야근이 잦다고 안 하는데 새벽 뭐 4, 5시 그러니까 남들 그냥 거의 출근할 때 무슨 퇴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의사 인턴분들 같은 생활, 그렇죠. PPT 차고 뭐 그런 어떤 일과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업무량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네, 어쨌든 뭐 체력적으로는 좀 그 우수한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은요. CJ E&M은 퇴사율이 높다. 지난주 금요일 인터뷰를 봤을 때는 약간 그 오후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퇴사율이 여기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로는 저희가 여기 공연 사업부 빼고는 4년 미만의 평균 근속 연수다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 아까 공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적은 만큼 네. 그래도 오래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영화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방송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의 학생들만 봐도요. 대리 그 E&M 그 내부 직원들끼리 이제 암암리에 하는 그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리까지만 진급을 하면 다른 동종 업계라든지 경쟁사로 이직을 하자. 그러니까 그 딱 승진 연한까지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근이 방송 많습니다. 분야 쪽이 워낙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화 쪽에서도 그렇고요. 또 케이블 쪽 이런 한 회사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이유는 뭐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네.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대우가 좋아요. 동종 업계로 이제 이직을 하다 보면은 뭐 연봉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상 E&M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 PD로 있더라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라인 또는 케이블 방송 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로 진출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E&M에 그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퇴사율이 높다는 거는 네.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기회가 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김순희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퇴사율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충분히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고 속된 말로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었다면은 그 소위 이직을 오퍼하는 회사들에서도 충분히 그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E&M 출신에서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E&M에서 근무했던 어떤 체계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업무 스킬들을 이직한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도 더없이 좋지 않나 이런 칭찬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E&M 그 지원하시는 분들 괜히 좀 두려워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속 연수가 짧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CG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멀티플렉스 매니저 지역 배치에 대한 오해를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알아봤었죠. 예. 이번 이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이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 미소지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합격을 보장합니까? 합격을 당연히 보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집 근처로 또 배치하지도 하지도 않기 않는 때문에 X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이 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인데 그러면 뭐 저기 CGV 구미로 갈 수도 있고 어디 저기로 그렇게. 가죠. 아, 구미면 그나마 낫죠. 뭐 어디 제주도 부산이나 어디 뭐. 어허. 제 주변에 일단 저기를 먼저 좀 정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관은 어디? CGV. 많이 가세요? 네. 저는 메가박스 가요. 저는 아, 써- 매박은 승재 아나운서 예전에 고등학교 뭐 때 빼놓고는 코엑스는 안 가죠. 안 가세요? CGV로? 네, 저도. CGV. 그 메가박스가 제가 들어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엄청나게 또 확장을 시킬 계획이고 CGV 현직자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메가박스로 이직한대. 그래요? 실제로 메가박스로 이직을 하려고 많은 그 동기들끼리 이렇게 수소문이 돈대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잖아요. ENM 같은 경우에도 대리 승진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동종업계로 가듯이 CGV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금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 주변 사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합격하신 분이 학교가 강원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대다 보니까 그 막 생겼던 춘천 CGV로 배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은 방배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참았죠. 한 2년 정도는. 그래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동기들도 퇴사를 많이 하고 동기가 한 38명 정도 됐는데 12명이 퇴사했대요. 굉장히 많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남아있는 그래도 25명 안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불러줄 줄 알았는데 간 김에 이번에 새로 생긴 강릉 CGV를 네가 좀 가라. 강릉 CGV. 네, 그래서 춘천에서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강릉. 그래서 이분은 한 4년 정도를 바닷가 생활을 또 하셔야겠군요.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회 먹으면서 도다리랑 그냥 또 근데 이제 우럭 먹으면서 그게 그냥 맨날 페이스북 보잖아요. 맨날 또 이제 항상 행복한 척. 뭐 동해- 나는 오늘도 동해바다. 뭐 바다야 예. 뭐 이러고 제가 이제 댓글로 정신 차려라. 이게 좀 이럴 때냐. 관객 지금 모객을 해야지 인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힘들어요. 이 그래서 도심 생활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있어요? 이게 또 그런 좋으실 분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 구직자들 알겠습니다. 중에 다 도심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이윤정 아나운서가 갑자기 저는 저기 서울에 어디 남고 여수로 싶을 것 가라. 같아요. 아니. 서울에 여수 남고 밤바다 보러 가라. 그래도 그러면 네? 일단 뽑혀야 되잖아. 예. 갈수 있을까요, 이윤정? 회사를 못 들어가는 게 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원했던 곳이라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순환 근무가 있지 않을까요? 없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없어요. 네, 그냥 5년 동안 시원하게 거기서 5년. 광안리가 아니지. 거기 어쨌든 춘천에서 뭐 본인들이 그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분이 너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5년 만에 용산으로 입성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죽을 것처럼 얘가 인사팀에 연락한 거지. 난 이제 더 이상.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제 하지만 5년 동안은 일을 들어와. 잘했겠죠. 잘했겠죠. 고생해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 근데 야근 엄청 하더라고 또 이제 사무실에서. 그렇죠. 차라리 극장에서 고객한테 얘 핫도그도 맞았어. 왜요? 관람객이 워낙 진상 고객들이 또 많이 있기 핫도그가 때문에. 이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뭡니까? 핫도그는 빵 사이에 먹어야 되는 핫도그잖아. 건데 그렇죠. 예. 빵 사이에 핫도그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 관객분께서는 왜 이런 핫도그를 파냐? 나는 막대 핫도그를 원했는데 돌돌이. 예. 그래가지고 돌돌이 그래. 돌돌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친구인데 제가 또 장군 잘 있지? 이게 장시라 보면요. 장시라 우리가 네. 볼 때는 우리는 영화만 보면서 나오니까 네. 아까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 이외에도 뭐가 많이 있나 봐요. 많아요.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사실 대졸 신입 이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2011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공채 직무가. 그 전에는 이제 미소지기로만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대졸 신입사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겼고 그 다음 다른 직무로는 마케팅 직무도 있고요. 그 이번에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CGV가 뭐 프리미엄석이다, 이코노미석이다. 그렇죠. 그런 가격 결정하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또 마케팅하는 그런 마케팅 부서도 있고 그 실내 디자인 부서도 있어요. 사실은 디자인 전공자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CGV 하면은 우리가 멀티플렉스 매니저를 매니저. 가장 대표적인 직무로 근데 어쨌든 본인이 영화만 좋아한다고 해서 막연한 동경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조쌤이 얘기해 준 대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근데 김순재 않아서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동국대 연출 전공자인데 네. 네. ENM PD가 더 맞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ENM 쪽으로 안 가고 CGV 지금 야탑점에 있어요. 제이라. 갔네요. 제이라 네. 건강하지? 이 친구가 야탑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접 때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연출 전공자로서 ENM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홈쇼핑 PD 직무를 지원하지 않고 이런 영화 쪽에 멀티플렉스 매니저를 하고 싶냐.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답변을 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연출이라든지 PD라든지 영상 제작. 명확하게 그 분야의 PD다, 그 분야의 MD다, 그 분야의 마케터다라는 거를 밝혀주셔야 면접 때
압박당하지 않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아 쌤이 또 준비하신 게 네. 있다고 하는데요. CJ E&M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대단하네. 네. 네, 제가 그래서 CJ E&M의 실제 어떤지를 좀 여러분에게 파헤쳐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준비했는데요. 이제 오늘 의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CJ E&M이 생각보다 정글 같은 곳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CJ E&M 입사자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자기 세상 행복한 것처럼 이제 정우성이랑 맞아요.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다가 결혼하자마자 퇴사해버리고 뭐 기껏 붙여놨더니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지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또 특히나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직되기보다는 좀 사석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다소 약간 필터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 얘네가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뭐 그런 비비고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일단 얘네가 그 한류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기업으로는 어쨌든 좀 포지셔닝을 되게 잘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얘네가 만드는 TVN 컨텐츠들이 또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막 그 사이에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도 뭐 동남아 같은 데서 좀 잘 되고 막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막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애들은 뭔가 이 회사에 가면 뭐 일은 많고 뭐 연봉은 짜다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게 좀 있지. 얘기 들어보면 뉴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게 되게 요즘에 근 한 4, 5년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변하고 있잖아. 이게 막 컨텐츠도 막 컨텐츠 산업이 뭐 어떻게 갈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거를 되게 제일 발빠르게 좀 대응하는 회사 느낌은 좀 있지. 뉴미디어 쪽 마케팅을 뭔가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정말 ENM 출신밖에 없어. 정말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퇴사자가 많은 거랑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그냥 이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미디어 인더스트리 안에서 뭔가 제대로 진짜 해보고 깨지고 뭔가 성공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의 약간 유일한 회사 같은 느낌이라 누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트레이닝을 뭐 잘 받는 회사다라는 게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다양한 도전을 좀 많이 하는 회사인 느낌? 네, 저희가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도전, 실패, 성공 이런 경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민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CJ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막연한 환상을 갖고 확실히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초반에 해주시네요. 그냥 뭐 비비고라든지 우리가 쉽게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느낌만 보고서 문화를 만드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어떤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CJ E&M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그래도 좀 받게 되면 아무래도 뉴 미디어라는 그런 지금 그 야생 시대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E&M 관련된 직무 중에 저도 사실 공부하고 나서 안 직무 중에 하나가 MCN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프리카 TV의 그 BJ 있죠. 미디어. 네, 그런 소위 1인 채널을 갖다 MCN 직무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E&M에서. 네, 그러니까 확 바뀌는 이런 마리텔 새로운 같이, 마리텔 같은 예, 정확하게 예, 네. 맞아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를 갖다가 바로바로 따라가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또 E&M
어떤 그런 특성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첫 어떤 직장 생활로서의 커리어를 다지기에는 좋은 회사가 또 아닌가라는 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요. 공채를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 알려주시죠. 종합적으로 뭐 아까 네. 얘기했던 좀 종합하셔갖고 네. 이런 특성의 분들이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면접과 자소서와 좀 연결될 수도 있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고려해라.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좀 고려해서 지원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ENN과 CGV에 관심은 있지만 제당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CJ는 이제 외식 식품 회사입니다. 결국에 가장 주력하는 건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5조가 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 쪽이긴 하지만 그 방송 안에서 이런 외식이나 식품 쪽을 활용한 어떤 마케팅이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구상할 수 있다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쿡TV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분명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쓸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 창의적인 머리를 바탕으로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고려하고 또 아까 뭐 야근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좀 강심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부분이라면 뭐 어디든 다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CJ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 취업인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잡자고시에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1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취업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광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죠.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우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네. 김 주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지금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휴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휴가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네. 오셨습니까? 예, 딸아이와 함께 이제 전라도 강진 청자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아, 멀리 안 가셨군요. 예. 예, 청자 도자기 축제 기간이어서 아하. 딸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왔습니다. 네, 아, 딸과 정말? 함께 기분 전환하고 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상하시군요. 네. 예. 자, 광주 지역 채용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주식회사 DH 글로벌입니다. 네.
삼성전자 및 대륙 위니아, 김치냉장고, OEM 업체로서 광주시 북구 연저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하 제품 지표 관리, 품질 개선 활동, 공정 페트롤, 제품 필레성 평가 업무를 담당할 품질 관리 사무원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품질 관련 4명 채용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좀 많이 뽑는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2년 이상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도 경력에 맞게 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 면접 후 예. 제조는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급여는 경력에 맞게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원할 때 우대 조건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완제품 업체 품질 업무 경력자나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우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입니까? 예, 두 번째, 전남 순천시 연양동에 소재한 주감건설 주식회사에서 네. 업무 관련 프로그램 및 공구, 기구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한 건축 현장 시공 및 공부 담당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건축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좀 요하는 채용직인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서 네. 경력은 무관하지만 건축학과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하실 분 지원 가능합니다. 네, 이 건축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자격증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실 분들은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급여도 그렇고요. 마감일도 좀 알려주시죠. 예,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며 네네. 접수 마감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예.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건축학과 계열 졸업자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우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경기 지역의 채용 기업 어디입니까? 예,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한창입니다. 네. 수원 영통구 신원로 신동에 소재한 에어컨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기계설비 관리 직원을 1명 채용합니다. 네, 기계설비 관리직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네, 입사 시 생산팀 소속으로 근무 예정이며 사업장 내 전반적인 기계 설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볼 줄 아는 구직자를 채용하다 보니 네. 일반 기계기사 또는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학력은 무관합니다. 네.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이 없어도 신입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네네.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급여도 좀 알려주시죠. 예, 급여는 연 2,400만 원이며 예. 상여금 100%를 별도로 지급하고 면접 시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종식을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중식 제공 아주 좋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접수는 언제까지고 또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채용 시에 마감 예정이며 네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입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집단 상담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예.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술력을 제공하는 유스테츠 스펙 코리아가 참여합니다. 네. 구직자분들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수원고용센터가 직접 좌매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직자에게 주로 어떤 기업들과 매칭을 이뤄주게 되는 겁니까? 네, 수원고용센터에서는 1대1 알선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관내 구인 조건이 괜찮은 대량 구인 업체나 생산직, 서비스직 등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가능한 구인 업체를 섭외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업체는 어떤 구직자를 채용하나요?
네, 유스테츠 치펙 코리아의 근무지는 인천 중구 자유무역로이며 예. 반도체 부품 생산직을 30년 구인합니다. 네.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성 구직자 및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고용 네트워크 시절부터 쭉 봐온 결과 30명 채용은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통 큰 처음이다. 기업인데 많은 구직자를 원하고 있는 기업 같은데요. 급여나 복지 좀 알아볼까요? 예,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속 후 정규직 전환 시 상여금 800%가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기숙사 및 중식을 제공하고 통근 버스를 지원합니다. 네, 구직자도 많이 채용하고요. 또 조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예,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자사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고용센터 031-231-790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통 큰 기업이었습니다. 스타일츠 치팩 코리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 또는 수원 고용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광주광역시 또 수원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취업과 관련된 아주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아주 짧게 네. 깎았군요. 아 너무 더워갖고 잘랐는데 선배도 어떻게 머리를 조금 저는 이발하셨네요. 항상 옆에와 뒤는 항상 미는 편이고요. 예. 네, 저기 뭐 요즘 더운데, 덥잖아요. 네. 네. 잘 자고 있어요? 못 자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은 있는데 요즘 다 문제가 되는 게 더위보다 무서운 게 이 전기 요금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나 눈치 본다고 그랬죠? 네, 누나 눈치 보는데 제가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 네. 에어컨 관리 기사가 쓴 글인데 뭐 파워 냉방 이런 거 네. 하면은 이제 돈이 폭탄을 맞는 건데 네. 적정 온도를 22도에서 23도 정도로 하고 네. 바람 세기도 강하지 않게 하면은 생각보다 요금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때는 제습 모드 같은 걸로 해놓고 네. 또 머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깎으면은 조금 쾌활하게. 그리고 보니까 그 에어컨 쓰시는 분들도 이것도 생활에 지을 수 있는데 네. 요즘 새 신형 아파트들은 이게 배관이 매립돼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 아파트라고 해서 멀쩡할 줄 알지만 그 배관 청소를 안 해주면 아. 이게 냉기가 또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관 청소. 돈대로 내고 또 피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지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기상도가 어떻습니까? 기상도 굉장히 흐립니다. 흐립니까? 네, 흐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8월 5일에 2017년도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해서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는데요. 예. 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1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51,760원이었고요. 네. 주 40시간제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135만 2,23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을 주장했었고 네.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다 결국 6,040원에서 430원이 오른 6,470원으로 결정이 난 건데요. 네. 네. 워낙에 뭐 양측이 제시했던 입장차, 금액 차가 좀 컸었고요. 또 입장도 팽팽했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그 네티즌들 의견을 들어보면 네. 높지 않다 뭐 이런 네. 의견이죠.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정선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뭐 10,000원인지 8,000원인지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이거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이 한 리서치 회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정 최저임금을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도 역시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33.7%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그 대답을 차지했고요. 예. 이외에도 뭐 10,000원 이상, 8,000원 이상 아니면 6,470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죠. 맞아요. 정말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그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의 지도 감독과 예방을 병행을 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식 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맛집 갔다가 그 알바생을 좀 잘 알게 돼서 물어봤죠. 민감한 부분이지만 물어봤지만
웬만한 곳이 그때 당시에 6,040원이었는데 네. 네. 그 이상을 주는 곳은 없고 또 어느 곳은 또 그거에 못 미치는 데를 주는 데도 있다고 해서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더 주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 반드시 준수는 다 해 주셔야겠죠. 제재를 어떻게 좀 강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벌금 무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법을 위반하면 그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천만 원이요?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지난달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PC방, 물류센터 등 취약 사업자 약 9천 곳을 점검한 데 이어서 네. 앞으로도 11,000여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지난 6월에 주요원 같은 단순 노무업에 종사하는 수습 노동자를 네.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 국회에 제출이 된 건데요. 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돼서 회부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현행에서는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1년 이상 근로계획을 체결한 재직기간 3개월이 안 된 수습 노동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감시, 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법정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주유소나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분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아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와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단 이게 최저임금 문제라는 게 단순히 시급 얼마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방금 전에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네. 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도 그렇고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금액을 6,000원, 8,000원, 10,000원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니까 그만큼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분들도 그거라도 좀 지켜줘야 하는 게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시나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감액 규정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행령 부칙으로 일몰 조항이 삽입되면서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5년부터 효력을 잃었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재직 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감액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수습 기간이 불필요한 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이유로 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열정페이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사회적인 약자인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돈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취약계층이 돈을 못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불평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주로 청소년 알바생들의 합법적인 이 열정페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예. 안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야권과 노동계는 감액 대상 축소가 아닌 아예 삭제하자, 감액 대상을 삭제하자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경영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에서도 이때도 뭐 장기적으로는 감액 대상을 좀 없애야 된다 공감하고 있겠지만 주는 사람, 뭐 받는 사람 어느 한쪽만의 손을 들어주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사는 언제쯤 열릴까요? 일단 이번 달 안에 열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환노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 중에 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네. 여야 간의 대립이 좀 더 장기화된다면은 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한다고 해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네. 엄연히 대한민국 법의 울타리 안에서 또 오히려 더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잘 처리되기를 저희가 마음 모아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취업인 뉴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해 마련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6주차 순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 CJ그룹 자소서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